네, 시장의 흐름 속에서 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역전의 승부사 3익 THK 알아봤고요. 그 외 시장이 선택한 종목들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장 마감 전략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이건희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은 좀 잠잠합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첫 번째 주도부터 보시죠. 테슬라가 쏘아올린 로봇 전쟁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상승 연속성 보여질 수 있을지 일단 오늘장 로봇주들이 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그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별한 일은 없는데 네.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사면 상장하고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뭐 상장한다고 하는데 일단 관련 관심은 많죠. 근데 우리나라 로봇 사업은 보면 로봇 아직까지는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AI 로봇이죠. 이제 테슬라가 쌓아 올린 거는 AI 로봇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그 피규어 A도 지금 뭐 관심을 받고 있죠. 거기에 또 이제 엔비디아라는 주요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피규어 AI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돈이 안 되는 휴머노이드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할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보시면 네. 결국엔 지금 뭐 물류 로봇, 이송 로봇 뭐 협동 로봇 다 있죠. 다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그냥 휴머노이드로 다 합쳐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서비스 로봇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까지 좀 올라오다가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여전히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오늘 특별하게 반도체라든지 이쪽이 쉬면서 오히려 이쪽이 조금 부각되는 약간 좀 작은 섹터가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 성장주들이 다소 쉬다 보니까 또 다른 성장으로 로봇주 눈여겨보신 분들 계시고요. 오늘 또 바이오도 한 축으로 올라주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테슬라잖아요. 국내 기업 중에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 뭔가 눈에 띄게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휴머노이드 쪽은 휴머노이드 없죠. 로봇을 하나 만들어본 기업은 있죠. 지금 비상장 기업도 있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휴보 2를 한번 만들었었죠. 1, 2를 카이스트 시절 때부터 이제 그걸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기계공학적으로 만든 거지 AI 로봇에 접목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이제 상황을 보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 보면 뭐 산업 로봇이나 뭐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이렇게 분류하시는데 네. 보통 그냥 산업 로봇은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로봇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 많은 거지 바깥에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보면 로봇 물류 배송하는 로봇들이 그냥 막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쳐다봅니다. 워낙 많아서.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될 건데 이런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국면으로 갈 거고 2030년대 되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대중화되는 시기가 되겠죠.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로봇으로 접근할 때 궁극적인 혹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긴 하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기업들이 후발주로 많이 선점을 하려고 하는 쪽은 협동 로봇이다. 뭐 제가 알기로는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유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협동 로봇의 대표적인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다시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좀 고개를 들긴 했지만 아직 로봇의 붐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협동 로봇에 왜 집중하냐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당장 돈이 되는 거를 해야죠, 기업은. 그걸 벌어서 또 이제 그 차세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당장 돈 될 수 있는 쪽은 협동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식당 가면 만나는 그런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당장은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텐데 긍정적인 건 뭐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뭐 지금 뭐 한화나 뭐 현대나 지금 다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 한결같이 지금 로봇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쪽이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고 대부분 다 적자 기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멘텀 위주로 플레이가 될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많이 올라오면 좀 정리했다가 조금 많이 빠지면 다시 사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약간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대장 종목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으로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이 중에 이건희 대표님의 픽이 있습니까?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레인보우만 얘기했는데 네. 지금도 레인보우고요. 결국에는 뭐 뒷배가 제일 좋은 데가 가장 뭐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임원이 이쪽으로 가서 지금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네. 경영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성장성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웨어러블 로봇에 집중하고 있죠. 그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로 같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게 휴머노이드를 많이 만들어봤던 회사고 이쪽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투자 포인트는 언제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두산 로보틱스도 꾸준히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한번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2%의 상승 출발과 함께 20만 9,500원까지 올랐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음봉 전환이 됐습니다. 오전장에 그 반도체 수급이 로봇으로 갔다가 다시 또 빠져나가는 모습, 현재 1.16%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 마감 전에 비중을 좀 늘려볼까요? 아니면 거의 이전 고점이 24만 원인데 좀 그 부근에 있으니까 조정 시 눌림 매수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은 뭐 당장 들어가시긴 좀 그렇고요. 보면 오늘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잠정 추정치는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17만 원대 샀다가 지금 이제 20만 원 넘어가니까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 뭐 삼성이 완전히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18만 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픽이긴 한데 오늘장 마감 전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18만 원의 지지 여부를 보자라고 했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네. 로봇주의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는 또 사면 그리고 곧 있으면 다음 주에 엔젤 로보틱스 상장하잖아요. 그쵸. 이 로봇주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오늘도 사실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장후반부에 조금씩 밀리긴 하네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조정을 꽤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정은 나쁜 조정이라기보다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실적을 잘 내겠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게 실적이 잘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 실적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대장주로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잡히는 기업은 이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SP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출 기준으로 거의 5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고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 좀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에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감속기와 좀 관련이 있고 삼성양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라서 삼성과 이제 엮이면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SPG는 많이 못 움직였기 때문에 좀 내재 가치라든지 실적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PG를 좀 봐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로보스타라는 이 LG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음봉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보다는 네. 주가 흐름상으로 좀 이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SPG 그리고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로보스타 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관심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전장의 상승을 유지하지 못한 반면에 오히려 오후에 뜨겁게 오르고 있는 로봇이 있거든요. 이 종목 한번 점검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대동기어입니다. 현재 상한가 마감했어요. 어떻게 보면 농기계 더하기 로봇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13,320원의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림 로봇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무려
무려 6거래 연속 상승 속에 현재 27%가량의 급등을 동시효과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 탈피 소식 때문인데요. 대동기업 효림 로봇 오늘 장 마감 10분 남겨둔 상황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동기업은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 네. 뭐 내일 정도에 파셔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 정도예요. 네, 월요일에 파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농기계 관련돼서 로봇이라고 같이 엮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율주행이죠, 그냥. 예, 그거 큰 기술 아니고요. 예,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좀 뭐 많이 빠졌던 종목 좀 이게 아마 소수 계좌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또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되고 휴림 로봇은 갖고 계신 분들이면 뭐 손해 안 보셨으면 나오셔야 된다 이제. 별게 없습니다 이쪽도.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용이 제조용 로봇인데 직각 좌표 로봇, 뭐 로봇 응용 시스템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하는 회사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나올까봐 이제 빠졌다가 올라온 건데 그만큼 회사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사실은 로봇주 붐이 불었을 때 같이 올렸다가 지금은 거의 다 뱉어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를 하느니 팔고 차라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사시는 게 맞습니다. 효림 로봇은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냉면조아님은 대동결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 매도하겠다라고 합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주제 만나보시죠. 수출 효자 방산주 실적 시즌 대비 미리 담아둘까? 이미 많은 분들이 미리 담아두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 어떻습니까?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좋았죠. 근데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적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테마성이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테마성을 예전보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형 성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방산주라고 한다면 스펙코나 빅텍을 많이 떠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내수에 국한되어 있었던 방산업체들의 매출이 해외로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각국이 이제 군비 증강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입 은행에서 자기 자본의 어느 정도 신용 공여 그 환경 자체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없게 됐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들, 그러니까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수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매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LIG 넥스원이라든지 방금 전에 보셨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월봉 기준으로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가 붙어서 주가가 올라가서 월봉상 신고가를 경신하면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실제로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업종 내의 다른 종목군들도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좀 끌고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기업 같은 경우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으로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방산주가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규모가 좀 있는 기업 중에서. 그래서 저는 방산주 쪽은 어쨌든 지금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많지가 않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4위권, 전 세계 4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방산주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방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이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이 수출로서 지금 계속해서 타겟책을 찾고 있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방산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다 보니까 납기를 맞추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 다른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무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무기를 좀 달라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한 달이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 만에 갖다 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우리 방산이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그중에 한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죠. 장중에 12% 넘는 급등 보이다가 동시효과 구간에서 4.03%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발사체 이야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면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만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걸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지금 방산주가 오늘 움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쪽과도 오늘 모멘텀이 좀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뭐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세트렉아이 같은 우리가 전통적인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에 더하기 우주항공까지 엮여서 오늘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이 차세대 발사체와 관련돼서 뭐 주간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차트상 모양새로 봤을 때는 고점 라인대에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외형 성장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윗꼬리는 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마성이 강한 종목과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차트 모양을 보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인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고점대에서 윗꼬리가 달리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외형 성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린다라고 해서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약 18만 원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뭐 손절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쉽게 꺾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발사체, 차세대 발사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5월 달에 또 우주항공청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 부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방산과 우주항공 좀 같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의 윗꼬리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선택한 또 다른 특징주 무엇일지 빠르게 다음 종목도 보시죠.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한미 반도체도 차익 매물이 출회됐거든요. 여기서 힘 빠지는 걸까요? 두 분의 의견은 여기서 나뉘어졌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보유 정도의 의견인데 매수는 아니네요. 일단 밸류에이션상 뭐 좀 비싸죠 지금 현재. 네. 그 SK향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비싼 게 좀 흠입니다.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셔라. 어차피 모멘텀은 계속 있는데 뭐 다시 한번 10만 원 돌파하면 그때 매도 타임에 한번 더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확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대감이 계속 있고. 젠슨왕 뭐 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AI 관련된 산업은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HBM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계속 캐펙스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오늘 잠깐 들었다 놓은 이유는 결국엔 뭐 추가 수주가 나왔는데 한미 반도체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크지 않아서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주 잔액이 2천억 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나올 일만 남았지 줄어들 일은 없죠. 그러면 한 번 더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좀 따라 올라오고 가이던스가 좀 높아지기 시작할 때 다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는 당분간 좀 지루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사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사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주가가 한 8만 원대까지 밀리면 사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지금은 좀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두 분 모두 다 오늘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략 세워드렸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부합 수준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네요. 정확한 종가는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1% 넘게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원달러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현물에서 매수 포지션 유지했어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러브콜을 보내줬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간단한 시장의 마감 상황 먼저 이건희 대표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 뭐 사실은 별 내용은 없죠. 뭐 외국인들이 그래도 코스피를 5,800억이나 샀습니다. 물론 이게 대부분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샀을 텐데 지금 코스닥은 오늘 좀 매도가 있었고 선물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전반적으로 다 매도를 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좀 쉬어간다. 한 이틀 좀 급하게 달렸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포트에 많이 비워놨던 부분들을 채운다고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한마디로 이제 급하게 샀습니다. 이런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은.